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숙면이야말로 현대인들의 피곤함을 달래주는 최고의 비결인데요. 하지만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이 채 되지가 않아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깊은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 피곤을 달고 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밤이 괴로운 현대인의 고질병,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살펴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하지만 이 시간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불면증 환자인데요. 이제나 저제나 잠이 올까 밤새 뒤척이다 보니 어느덧 새벽. 불면증 환자에게 밤은 유난히 길고 잔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불면증에서 탈출하고 달콤한 꿀잠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을 낱낱이 알아봅니다.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사람. 한 번 잠들면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잠자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불면증 환자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하루라도 푹 자보고 싶다고 하소연하죠. 흔히 불면증은 잠이 오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잠에서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증상도 불면증에 해당합니다.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고 자다가 2번 이상 깨고 또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또 그게 결과 낮 동안에 이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겪는 것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불면증 환자가 최근 2년 사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만 5,685명으로 2013년 42만 5,077명보다 19% 늘었습니다. 불면증 환자는 중년층 이상의 나이에서 특히 많았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27.6%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5%, 60대가 18.8% 순이었습니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전체의 67.9%나 되는 셈이죠. 우리 불면증이 노화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이제 수면 중수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잠드는 힘이 좀 약해지는 게 있고 또 우리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한 40대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 후에 수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은 이제 40대, 50대, 60대 그 이후로 좀 더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증일까 아닐까 아리송한 분들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2주 내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면 수면 전문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연을 당해 생긴 고통이나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시차가 바뀌어도 우리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죠. 이는 잠을 못 자는 원인이 제거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밤이 괴로운 현대인의 고질병, 불면증. 원인과 치료 방법을 수면장애 분야 전문,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홍범 박사에게 들어봅니다. 불면증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카페인인데요. 하루에 커피 3잔에서 5잔만 마셔도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또 침대에 누우면 또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상태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카페인 함유 음료 같이 정신을 자극하는 물질을 오후 늦게 복용해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잠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교육하고 잘 지키도록 해서 그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인한 각성제나 항우울제 복용, 지나친 음주 역시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천식, 위염,
식도 역류 등 질병이나 통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최근 잠을 자려고 눕기만 하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인해 불면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제 밤에 잠들 무렵에 종아리 부분이 불편해서 이제 잠들기 힘든 거고, 그래서 이제 잠들지 못하니까 환자는 불면증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불면증인데 선행하는 원인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에 의한 2차성 불면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출근하면 온종일 피곤하고 두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잠을 잘 자는 게 건강관리에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불면증의 영향으로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고 피로감이 쌓이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신체적인 피로가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점점 이제 우리 뇌의 피로가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고요. 잠을 자야지 낮 동안 배운 것이 이제 우리 뇌에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잠을 자야지 낮에 새로운 걸 더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또 호르몬 그 농도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면역 기능에도 중요하고 우리 심장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혈압 조절, 혈당 조절에도 다 관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실제로 이제 수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많은 활동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신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집중력 저하, 불안정 등의 정신적 증상도 나타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불면증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불면증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 자체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수면 박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나야 될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고, 또 불면증 있는 분들은 설령 잠을 자더라도 잠이 얕아요. 이게 깊은 잠에서 나타나는 뭐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든지 세포 재생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또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우리 뇌 기능 중에 기억과 관련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불면증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뭐 불안장애, 우울증이 심해지고, 실제로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에서 자살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자신의 증상이 꽤 오래됐고 해볼 건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불면증은 고치기 힘든 난치병으로 알거나 수면제 한 알로 불면증을 극복하려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냥 놔두면 만성이 돼 큰 고통을 유발하는 불면증. 불면증이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병원을 찾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뇌파, 근전도, 심전도, 호흡운동, 산소 포화도 검사 등으로 이루어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원인과 증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불면증이 있을 때 그 불면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잠을 종합적으로 찍어보는 수면다원 검사를 합니다. 몸에 한 22가지 정도 센서를 붙이고 하룻밤을 이제 주무시게 되고, 그때 이제 뇌파나 뭐 안군 등 몸의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해서 잠의 깊이,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뭔지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수면 질환이 이제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수면다원 검사의 목표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그 낮에 이제 뭐 각성 음료를 많이 드신다든지 뭐 술을 드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검사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피해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며칠 동안은 가능한 한 일정한 이제 수면 각성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검사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로 불면증의 원인과 수면 행동 패턴 등을 자세히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불면증 치료에서 핵심은 자신의 힘으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 잠을 잘 자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수칙들을 배우고 이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은 불면증을 오래 겪는 과정에서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을 거다. 내가 이런 이유로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거다. 내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생활에 심각한 지장이나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잠을 안 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또 잠과 관련된 잘못된 행동을 이제 교정을 해서 스스로 힘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이 밖에도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해 수면에 최적화된 뇌파를 만들어주는 뇌파 치료, 경북의 자기 자극술, 마음 챙김 명상 등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약으로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니에요. 내가 약을 오래 먹었다고 해서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이제 약에도 의존하게 되고 약의 부작용이 더 늘어나죠. 근데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증상을 개선을 하는데, 초기에는 환자들의 불면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그 정도로 이제 잠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수면제나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행동요법들을 병행해서 잠이 조금 더 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수면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불면증. 조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먼저 햇살이 약한 아침, 저녁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낮과 밤의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낮 동안에 피로하고, 낮에 이제 잘 안 움직이고 누워 있거나 이렇게 쉬는 형태로 지내기 때문에 밤에 더 잠이 안 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낮 동안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밝은 햇빛, 정확히는 이제 자외선을 좀 받는 것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이 수면 유도 호르몬이거든요. 낮에 충분한 햇볕을 보지 못하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지 않고 밤에 잠자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 운동을 하거나 TV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자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하는 게 좋겠죠. 또한 저녁 시간에는 되도록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고,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잠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불면증이 없는 경우에도 잠을 깊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거는 주말에도 지켜야 돼요. 휴일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필요하고, 가급적 오후에는 이제 카페인을 함유한 각성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오전 시간에 하는 것이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 일상의 기분과 생각까지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불면증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